이슈K 시간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항소 여부를 놓고 지역에서도 의견이 부딪혔는데요. 오늘 국토부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간 전북도와 민주당 등 정치권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환경적인 문제로 취소 판결을 내린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항소를 예고했는데 국토부가 오늘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1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그리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보완을 해서 이제 오늘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를 했죠. 크게 쟁점은 법리적 쟁점과 정치사회적 쟁점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먼저 법리적으로 보면 법원은 이제 환경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환경 보존의 가치가 매우 크고 개발의 이익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면 이제 행정안전부와 전북자치도 등 우리 지역에서는 이 환경 영향 평가 이후에 충분히 보완 대책이 있는데 법원이 그러한 측면들을 간과하고 1심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애초에 입지 타당성 검토에서 환경적 고려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전북도와 피고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 이후에 충분히 보완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조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 작년에 이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가 참사가 일어나면서 이 새만금이 아시다시피 갯벌이지 않습니까? 새만금과 관련한 갯벌이 이제 수라갯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행정법원의 판결문을 총 69페이지짜리를 들여다보면은 이 우리 새만금과 관련된 수라갯벌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충청남도의 그 서청 갯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9번이 나오는데 지금 행안부하고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 수라갯벌이 실제 갯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법적인 다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갯벌법상에 따르면은 썰물과 밀물이 오가면서 그 간석지가 생겨야지만 갯벌로서 인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새만금 쪽의 수라갯벌은 이 방조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내지화돼서 갯벌이라고 즉 간석지라고 보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환경성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다툼은 결국 이제 경제성, 지역의 발전, 국토균형 발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제적인 사업성이 비록 좀 적다 하더라도 지금 전국의 부산 가덕도도 그렇고 제주 제2공항도 그렇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공항 또 항만 이런 소위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김제공항이 실패하고 또 군산공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렵사리 이제 새만금 공항이 착공을 하려는 이 즈음에 이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발전에 대한 기대와 실망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심 판결 뒤 공항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무안공항을 집중 육성하자는 입장이 나왔고 제주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2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새만금 공항 판결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추진 중인 전남의 부산의 가덕도 공항 그리고 이미 이제 무안공항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제2공항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전남 무안공항은 이번 차에 서남권 해안 지역에서의 주요한 그 전략공항으로서 발돋움하고자 하면서 우리 새만금 공항의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오히려 무안공항을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보기에 달갑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의 제2공항은 같이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관련돼서 환경과 문화재 보호라는 이런 측면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만금공항의 1심 판결 결과가 제2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의 가덕도 공항은 특별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무려 1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제주 제2공항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새만금공항은 8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착공될 예정인데 이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도되는 이런 그 공항 전북의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조성 노력에 대해서 주변의 지자체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어부지리격으로 자신들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 법원의 이제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제 가서 또 대법원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법원이 소위 사법의 정치화, 즉 지역의 발전과 정치적인 현상에 대해서 국가 발전에 대해서 또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법부가 관여함으로써 정치화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새만금공항 관련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현안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 전북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전주 하계올림픽이란 말이 빠진 건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한 123개 국정과제 내용 중에 2036년 전주 세계 하계올림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문화 측면에서의 106번째 과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지원하겠다 정도로 나오거든요. 즉 전주라는 얘기, 2036년 올림픽이라는 얘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거죠. 이를 두고 이제 과연 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올림픽을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난 8월 13일 날 국정기획위원회 최종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때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국정운영 계획안에 전북 지역의 여러 공약줄 중에서도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을 제1순위 과제로 선정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전북을 K컬처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분명히 적시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23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564개 또 세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이 실천과제 속에는 아마 그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직 다만 공표가 공식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이런 부분들 잘 모니터링하면서 전주 올림픽 개최 지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 뒤 첫 회의를 전주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난 16일입니다. 정청래 대표 등 여당의 지도부가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호남발전특위를 가졌죠. 정청래 대표는 화려한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남 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는 답해야 될 때다.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도민들, 호남을 넘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호남 발전 특위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죠. 그래서 그날 그 호남 발전 특위 첫 회의에서도 최소 3가지는 언급을 했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전북 전남 소위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 국가 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 호남 지역의 세계 시도별 발전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회의다 보니까 임명장 주고 많은 구체적인 세부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이 호남 발전 특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기로 했고요. 한 가지 저어되는 것은 지금 호남 발전 특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영남 발전 특위, 충청 발전 특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위 말 자체를 봤을 때 특별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호남 그리고 전북을 포함한 특별한 위원회가 돼야 될 텐데 충청과 또 영남과 더 나아가서 강원도 해달라, 제주도 해달라 하게 되면 이게 특위가 과연 특위인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좀 불안감과 네. 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